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번 20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을 치르고 온 독학러예요. 비전공자인 제가 국가고시 생활스포츠 지도사를 어떻게 취득했는지, 어떻게 취득해 나가는지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매년 생활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. 독학으로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. 저는 2019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. 필기를 준비하는 동안 사용했던 책은 요거입니다. 제가 이 학습지 하나로 어떻게 필기에 붙게 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포츠 지도사는 국가고시지만 합격점이 낮은 시험 중 하나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점을 목표로 뒀었는데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. 학습지 하나로는 어려움을 느껴서 80에서 90점, 고득점을 목표로 두고 이 학습지 하나만 공부했습니다. 많은 내용을 함축해놔서 외우는 데 용이하지만 만점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공부든 책 하나를 다 외우게 되면 고득점은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어떻게 이번 2020년 시험을 치르게 됐는지,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. 학습지를 펴보면 보통 플래너가 있잖아요. 이 에듀윌은 20일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. 네, 독학러에 꼭 비전공자이면 20일 안에 합격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3개월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공부했습니다. 역학이랑 생리학 같은 경우는 운동하면서 많이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 과목이어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었고요. 나머지 과목들은 정확히 한 달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. 총 7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봅니다. 5과목 총 점이 300점이 넘어야 합격이고요. 5과목 합산 300점이기에 평균 60점은 나와주셔야 합니다. 최하 점수는 40점이고요. 만약에 나머지 다 90점 맞고 역학이 35점 맞았다. 그럼 과락이고요. 나머지 과목 60점에 생리학 90점, 역학 40점 맞았다. 그럼 합격입니다. 총점 300점이 넘고 최소 점수 40점이 넘기 때문에 합격이에요. 저희가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요. 많은 분들이 교육학, 사회학, 윤리, 생리학을 선택을 하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역학이랑 생리학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역학이 자꾸 기출문제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마지막에 윤리를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교육학, 사회학, 심리학, 윤리, 생리학 이렇게 5과목 보았고요. 총 7과목 중에 본인에게 맞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저희가 직렬 선택하듯이 5과목을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.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서 미니 테스트가 있습니다. 이 옆에 미니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고요. 아니면 기출문제, 가볍게 기출문제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찾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. 그렇게 본인에게 맞는 5과목을 찾으셨다면 이제부터 전략 싸움이에요. 이 퍼센트가 요 해당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문단입니다. 저는 공부를 시작할 때 순차적으로 한 번씩 1회독을 했지만 2, 3회독에서는 중요한 포인트, 출제율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만 보았습니다. 공부 기간이 어느 정도 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챕터들 전부를 요약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. 저희가 지도사가 되면 다 필요하고 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일단 요약본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아니면 이 해당 과목의 키워드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
교육학에 있어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문단에만 초점으로 공부를 했고요.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백지 공부를 했습니다. 백지 공부 같은 경우는 제가 외우고 있는 것들의 키포인트를 먼저 작성하고 앞뒤로 문장을 유추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못 외웠던 부분들이 있어요. 그 부분들은 이제 색연필로, 색상이 있는 펜으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. 게다가 출제율도 작성해서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기해 두었습니다. 이렇게 요약본 작성과 뒤에 나오는 대표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1회 정독을 했다고 하고요. 1회 정독 이후에는 키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. 이렇게 대표 문제 같은 경우는 맨 처음 푸실 때 정답을 책에다 적지 않고 A4 용지에다가 적으면 다음에 또 풀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3회독을 걸치고 다음 대표 문제를 한 번씩 더 풀어보실 때 틀린 것들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실 거예요. 그때부터는 책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풀이 방안을 작성하여 옳은 문제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이 책 가지고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적중 예상 문제가 40문제씩 과목마다 수록되어 있어요. 그리고 오답 해설도 심화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앞에 요약되어 있는 곳에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심화 해설로 통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학습지 한 권으로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학습지 하나만의 도움을 받진 않았어요. 이렇게 심화 해설을 하다 보면 학습지에 요약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인터넷 검색과 강의를 통해서 익혀나갔습니다. 아무래도 문제지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강이 필요할 경우도 많았었습니다. 생리학이랑 역학 같은 경우는 인강이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. 3, 4회독 이후 문제까지 다 풀어보시고 계속해서 틀려오는 오답을 정리하실 건데요. 필기시험 일주일 전 전년도 시험지를 AB형으로 준비해줍니다. 이렇게 전년도 시험지가 준비가 되면 A형하고 B형 둘 다 풀어보실 건데요. 처음에는 A형 먼저 풀어줍니다. 푸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아는 것들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풀어주세요. 아는 내용들을 작성하다 풀다 보면 이렇게 숙지가 완전히 안 된 부분이 있어요. 이것들을 같은 A4 용지 뒷면에다가 오답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요 시험지 하나만 고사장에 갖고 가기 수월합니다.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모든 학습지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, 이 기출문제들을 풀어줍니다. 이 기출문제도 3, 4번씩 풀어줘요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 처음 접할 때는 A4 용지에다가 정답을 작성하시고요. 두 번째에도 A4 용지, 세 번째도 A4 용지, 마지막 네 번째 필기시험을 앞둔 일주일 전에는 직접 책자에 작성을 해줍니다. 책에 기록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디서 제가 많이 틀리는지, 어떤 문제의 유형에서 내가 많이 취약한지를 알 수 있고요. 문제 유형 스타일도 파악이 가능해집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시험을 봤을 때 16년도 거랑 17년도 게 많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.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건 전년도 시험지. 전년도 시험지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. 저는 이렇게 3개월 공부했습니다. 하루 5시간씩 했고요. 요약본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렸어요.
하루에 한 과목씩 해서 5일 걸렸고 주말에는 기출문제 풀어보기. 제 공부 전략을 요약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본인에게 맞는 과목 선택하기. 저 같은 경우는 역학 공부를 오래 했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윤리로 변경했거든요.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직렬 선택의 중요함에 있어서 과목 선택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3에서 4회 정도. 이 정독은 뒤에 기출문제까지 가 1회 정독이고요. 이후 2, 3회 정도는 키워드 위주로 정독을 해주시고 마지막 4회는 이제 모든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,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정독을 해줍니다. 이때 정독하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 푸는 데 있어서 A4 용지가 제일 좋고요. A4 용지에다가 정답을 작성하고 오답 정리는 따로 해주시면 되세요.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숙지한 것 같다 싶으시면 백지에다가 백지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요. 책을 보지 않고 본인이 아는 키워드 위주로 본인만의 언어로 이 책을 해석하면 되세요. 저는 이 백지 공부가 요약본이 된 거고요. 책 연필로 본인이 모르는 취약한 부분을 구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저는 이 과정이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. 생리학이랑 역학 같은 경우는 전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좀 수월했고요. 나머지 3과목이 한 달 정도 걸렸고요. 뒤늦게 윤리를 하게 돼서 좀 빠듯한 감이 있었어요. 하루 5시간씩 기준입니다. 그렇게 정독이 끝나면 네 번째로 문제지에 수록되어 있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, 올해 것도 아마 내년에 나올 거니까요. 20년도 것까지의 기출문제를 풀어줍니다. 이것 또한 A4 용지에 풀어주고요. 오답 정리 필수고요. 오답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옳은 답을 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이 전년도 기출문제지를 풀 때는 시간 배분도 같이 해주세요. 저희 지도사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고요. 한 과목당 20분씩은 잡으셔야 돼요. 그럼 한 문제당 1분? 네, 어느 문제는 1분도 안 돼서 푸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풀게 되시면 좀 시간이 길어져요. 마킹 실수도 확인할 수 있게 항상 시간 계산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오답 해설을 전년도, 저는 20년도에 봤으니까 19년도 시험지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. 이 시험지 하나만을 가지고 고사장으로 입시를 했고요. 고사장 안에서 오답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. 19년도, 전년도 문제를 가장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. 모르는 문제에 있어서 마킹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저는 시험 봤을 때 모르는 것들은 넘겨뒀어요. 확신이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본 후에 모르는 부분을 찍었습니다. 찍는데도 팁이 있어요. 제가 전년도 19년도 시험지를 하나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. 이 14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클로젯의 여성에 대한 남성 성수의 폭력과 남성 스포츠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.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는 찍을 때 어떻게 찍었냐면요. 남성 선수, 그리고 스포츠 문화, 폭력, 이 3가지 키워드가 해당되는 것에 맞는 답을 체크했습니다. 제가 느끼기엔 스포츠 지도사는 독해력이 뛰어나다면 충분히 평균 60점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서는 내 독해력을 믿고 해당 키워드가 들어가는 정답지를 찾아주시거나, 아니면 이렇게 해도 모르시겠다, 이렇게 해도 2번하고 3번이 헷갈리신다 하시면 20문제 중에 2번이 몇 번이 나왔고 3번이 몇 번이 나왔는지 체크하시고 가장 적게 나온, 가장 제 정답으로 작게 나온 비율의 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면서도 부끄럽네요. 정말 모르겠는 부분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해주세요.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정답 배분 비율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.
뭐 1번에 5개 나왔으면 2번에 5개. 이런 식으로 차이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이런 꿀팁을 드리도록 생각한 거고요. 마킹 실수하시지 말고 내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까지 제 전략을 마칠게요. 여러분 안녕.